안녕하세요. 주크박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 한준희 의원님이 오늘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셔서 네. 제가 오늘 이 시간만 대신하겠습니다. 네, 좀 쑥스럽지만 주크박스. 그래도 제 파트너는 오늘 제가 가장 또 사랑하는 동생 중에서 가장 또 착한 해설위원이죠. 우리 송영주 위원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편합니다. 안녕. 네, 안녕.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춥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는 눈 오면 답이 없거든요. 동네가. 그래서 눈 내리면 새벽부터 눈을 쓸어야 돼요. 직접. 무슨 군대도 아니고 막사 옆에 연병장 거기 옆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눈 왔을 때 엄청 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버풀 대 아스날. 야, 이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와 2위의 대결이고 양 팀의 승점 차는 1점밖에 안 되니까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1위 경쟁의 향방이 또 좌우될 수도 있죠. 그리고 2월 달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너가웃 스테이지 들어가기 전에 또 맞대결이 있어요. 네. 그때는 아스날 홈 경기로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두 팀 간의 그 2월 달까지의 그 두 경기 결과가 또 우승 경쟁하는 맨체스터 시티나 또는 뭐 아스톤 빌라나 이런 팀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이 경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었던 맨체스터 시티가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리버풀과 아스날이 1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누가 저 좋아할 것 같아요? 결과. 미리. 저는 양쪽 다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결과 나올 것 같다. 냅다 소금을 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보니까 뭐 전력 등급 챔스권. 지금 아스날이 승점 1점 차로 리그 1위, 리버풀이 지금 리그 2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근 경기 결과 리버풀은 어웨이에서 비기고 홈에서 승리. 그 다음에 어웨이 두 번 다 이기고 홈에서 지난 맨유전이었죠? 네. 맨유의 어떤 밀집 수비 역습 모드에 득점을 못하고 비겼습니다. 아스날은 5경기 승패 승승승. 최근에 공수 밸런스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아스날이고요.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지난 맨유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확실히 공격 파괴력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속도,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을 좀 만들면서 아니면 상대가 라인을 내리기 전에 먼저 공간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스날도 리버풀에게 많은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때 막 치고받는 그런 이 라이벌 매치 성격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밸런스 위주의 운영을 아스날이 할 것 같다. 네. 우리가 이 경기가 1위 경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클롭도 아르테타 감독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안필드에서 아스날을 상대하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높여서 전방부터 압박하고 거기서부터 빠르게 전환하고자 노력할 것 같은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맞불 작전을 피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때보다는 득점이 좀 서로 적게 나오는 지난 시즌은 3대2, 2대2 이렇게 나왔었죠. 네, 아스날이 유리했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두 팀 골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 시즌에는 그것보다는 골이 좀 적게 나오는 무승부 확률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웃게 되나요? 무승부가 나온다면은 맨시티가 웃게 되나요? 맨시티도 웃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스날도 웃을 것 같아요. 아스날도 원정이니까 원정이고 원정 현재 가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홈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 그렇군요. 한번 좀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최근 5경기 경기력 비교. 13라운드는 자 리버풀은 맨시티와 비겼고 브랜트포드는 아스날에게 졌습니다. 아스날이 1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은 이제 리버풀부터 보면 그 다음에 풀럼에게 4대3. 뭐 역전 승리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원정 2대0 승리. 또 팰리스 원정도 역전의 명수. 리버풀 극적으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16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0대1로 패배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스날은 오히려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5경기를 봤을 때 아스날은 일관되게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원정 경기도 그렇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도 그렇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의 문제를 좀 노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의 경기력은 이제 평균보다는 좀 낮게 수치가 나왔고 나머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힘을 발휘하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메뉴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는 리버풀이 주도한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도 경기력 자체는 높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지금 형태를 보면 리버풀은 90분 동안의 경기 기복이 좀 있다. 네. 후반, 중반 이후에 오히려 선수들이 팀 스피릿을 발현해서 팀을 끌어올려서 역전을 만드는 힘, 저력을 보여줬고 지난 맨유전은 계속 주도하고 많은 슈팅을 때렸는데도 골을 못 넣었기 네. 때문에 이번 다시 안필드에서의 홈 경기에선 홈팬들 앞에서 그런 모습 더 보여주기 싫다. 오히려 조금 더 정신무장 집중력을 강화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번 주 중에 카라바오컵 8강전 웨스트햄전에서 5대1 대승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할 때도 경기 초반부터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경기 초반부터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송 의원님은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입니다. 최근 5경기 공격 수비 비교. 공격 지표는 리버풀이 리그 평균을 5로 쳤을 때 평균 정도의 네. 공격력밖에 보여주질 못했네요. 막판에 확 몰아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결과는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모하메드 살라가 있기 때문에 모하메드 살라를 이용하는 공격이 계속해서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네스라든가 디아스라든가 학포라든가 언제든지 한 방을 가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다만 최근 5경기를 돌아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해결사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 한 명을 뽑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고 최근에 제주스도 골맛을 봤고 그리고 하베르츠가 많은 골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득점력이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최근 5경기에서는 아스날이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공격 능력 9. 네, 리그 평균으로 봤을 때 최근 5경기만 보면 아스날이 리버풀보다 공격도 좋고 수비도 지금 리그 평균보다 리버풀이 오히려 낮아요. 네. 4. 그만큼 실점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또 뒤집은 경기도 있지만 네, 최근 실점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 능력이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아스날은 올 시즌 내내 안정감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공격 수비 능력 9, 8로 최근 5경기의 어떤 전체적인 지표, 기록적인 어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는 아스날이 훨씬 안정적이었다. 라고 알파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은 큰 차이는 없죠. 왜냐하면 리버풀이 36골을 넣고 15골을 실점한 반면에 아스날이 35골을 넣고 15골 실점을 했으니까 수치상 큰 차이는 없는데 최근 분위기는 아스날이 그렇죠. 좋다는 겁니다. 양 팀 다 뭐 실점은 리그에서 최저 실점급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지만 최근 경기는 공수 안정이 아스날이 내용적으로 좋았다. 자, 주요 선수 비교를 보면 빌드업의 기여도 리버풀은 소보슬라이가 사실 조금 처지는 느낌이에요. 네. 6, 요즘에 6 정도. 리그 초반에 소보슬라이의 어떤 공격 빌드업 기여도와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이고 반면에 부카요 사카는 그래도 기록적으로는 상당히 꾸준한 네. 그런 빌드업 기여도와 공격 찬스 메이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패스 성공은 뭐 수비진이 패스 성공 숫자는 제일 많죠. 그렇죠. 네, 반다이크와 살리바고요. 어시스트가 근데 역시 살라가 개인 파괴력은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저하됐지만 여전히 공격을 지원해주는 노련미 또 본인이 중요할 땐 그래도 득점을 해주는 능력 이런 네. 거는 살아있다. 특히 어시스트 숫자도 살라가 7, 부카요 사카가 6. 네, 전체적으로는 선수 어떤 비교에 있어서 이런 차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하메드 살라랑 소보슬라이 누군가 한 명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때 한 명이 크게 벌려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 안쪽으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서 타격을 가하는 그러면서 이 두 선수가
빌드업과 도움이라든가 이런 공격 작업에서 힘을 발휘하고, 아스날도 사실 사카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그 밑에 웨데고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호흡, 사카와 웨데고르가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카의 기록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루이스 디아스나 이런 선수들이 네. 치미카스나 이런 선수들이 오버랩을 했을 때 조금 더 부분 전술이나 연계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맨유전 같은 경우는 공격이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친 감은 있어요. 네. 다른 또 주요 선수 비교를 보면 골 관여도에 있어서 소보슬라이의 골 관여도가 5, 웨데가르드는 8. 이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웨데고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결정력은 아놀드가 6, 하베르츠 6. 네. 두 선수가 사실은 어떤 상승세, 그나마 조금 전적인 팀을 올려놓는데 일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측면에서 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소보슬라이하고 웨데고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베르츠가 폼이 좋다는 게 이 골 결정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이면서 팀을 지원하면서도 나름대로 공격 지원까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뛴 경기도 있고, 네. 그러면서 글쎄요, 엔도를 아직은 조금 큰 경기에서 불안해하시는 팬들도 있는데, 아예 아놀드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좀 기용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을 만큼, 네. 아놀드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최근 특히 흐름에선 그래도 상당히 좋은 역할, 뭐 뒷공간 패스, 볼 배급, 또 본인이 들어가서 공격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는 뭐 이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전체 누적, 살라가 역시 득점이 제일 많고요. 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스날은 득점 분포가 조금 분산돼 있죠. 네. 은케티아 5골, 사카 5골, 하베르츠 4골, 웨데고르 4골, 제주스 3골.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돼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가 11골, 그리고 누네스가 4골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 차이는 있죠. 자, 그 알파볼이 XG 값과 XG를 맞는 수비적인 수치에 대해서 숫자가 작을수록 실점기가 적은 겁니다. XGA는. 먼저 XG 값, 공격 지표입니다. 결정적인 찬스,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을 누가 더 올렸느냐. 최근 경기는 확실히 아스날이 2.31로 리버풀 1.31보다는 공격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실점을 허용하는 그런 그 수치도 리버풀은 2.0이나 되는데 아스날은 0.73. 그리고 리그 전체 기록으로도 아스날이 1위거든요. 네. 그 XG 허용하는 그 수비적인 지표가. 네. 그 실점도 15실점이지만 그만큼 아스날은 수비 지표가 괜찮습니다. 데클런 라이스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쵸. 거기다 중앙 수비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스날은 올 시즌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최근 리그 10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그런데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에요.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인데 승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1패는 아스톤 빌라 패배니까 0대1 전체적인 기록상으로는 아스날이 더 우위라고 나오는 거죠. 일단 알파볼 기준으로 하면은 두 팀의 이번 시즌 홈 어웨이 성적을 고려한 결과 홈팀 리버풀의 우세를 알파볼은 점쳤는데, 네. 이거는 뭐 홈앤어웨이 성적을 고려한 결과고, 리버풀이 그만큼 안필드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알파볼 알고리즘 중 XG, XGA 지표를 분석한 결과는 아스날이 오히려 네. 우세하다. 그리고 알고리즘 경기력 상대성을 분석한 결과도 아스날이 우세하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했을 때 성적을 고려한 결과 박빙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경기가 사실은 뭐 똑같이 생각을 해요. 박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리버풀이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워낙에 강한 면모를 계속 유지하고 왔고, 올 시즌도 홈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여기다가 아스날의 수비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리버풀의 체력적인 부분, 네, 주중에 카라바오컵 8강을 치렀으니까 웨스트햄전 치렀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양 팀이 무승부를 거둘 것 같아요. 무승부. 네. 골은 많이 나오지 않는 무승부요? 저는 골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4대4 뭐 이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네. 어쨌든 그럼 뭐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게 가는 네. 1대1 또는 2대2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지난 시즌도 3대2, 2대2 뭐 이랬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갈 거다. 네. 두 팀은. 야, 그렇군요. 알파볼의 선택은 근데 아스날의 근소 우세를 오히려 원정팀인데. 이게 참 제가 송펠레라는 게 이 경기 고민하면서 제 계산은 뭐냐면 이거 리버풀이 우위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승리하거나 아니면 무승부로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알파볼은 딱 모든 자료를 제시하면서 아스날 근소 우세 딱 얘기하네요. 내 눈치를 안 보거든. 알파볼은 냉정합니다. 네.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 아스날이 원정팀임에도 근소 우세할 것이다. 홈에서 강한 리버풀의 성적까지 고려해도 그걸 넣어도 결국 알파볼이 띠디디디 삐리비리비 했더니 아스날이 그래도 근소 우세로 나온다. 네.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감성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리버풀 아스날전 같아요. 네. 이 결과 예측을 할 때.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감성이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땐 무승부? 어려울 때는 찍는 거지. 네. 찍는 거예요. 딱 느낌으로 이렇게 왠지 이럴 때 이런 이제 감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원래 저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진행자 안 해도 되죠? 네. 자, 다음 경기는 뭡니까? 네,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과 첼시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첼시 경기 또 제가 오늘 진행한다고 네. 첼시 경기를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리그 1위와 2위 팀의 대결을 얘기했는데 리그 13위와 12위의 대결을 얘기하는 시간이 됐네요. 이거 다 3개 단위나 차이가 나는데 첼시가 훨씬 객관적 조직에서 우위군요. 네. 근데 사실 첼시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부상 선수가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긴 한데 한 방씩 발휘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잭슨의 결정력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선 자원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은쿠쿠가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무드릭, 파머, 스털링, 은쿠쿠 이런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중에 카라바오컵 8강전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뉴캐슬을 잡고 준결승에 진출한 것도 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 같아요. 막 팬들이 열기가 대단했어요. 네. 이기고 나서. 네. 그리고 무드릭 선수가 사실은 0대1로 끝나는 경기를 1대1로 만들어서 승부차기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쵸. 그걸 봤을 때는 첼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분위기가 일단 들더라고요. 좋다. 네. 거기에 은쿤쿠도 돌아와서 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조에서 쿠냐와 황희찬이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페드로 네토는 부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라비아가 나오고는 있는데 쿠냐가 수비 라인을 얼마만큼 혼란을 줄 수 있느냐. 그 가운데서 황희찬이 박스 안쪽으로 공간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거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팀의 득점력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첼시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울버햄튼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공수에서 문제가 있어요. 공격도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수비 쪽에서 이 3백도 안정감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도 울버햄튼이 역습에서 문제점을 많이 노출을 당했어요. 네. 역습을 허용할 때 배우 공간에 대한 노출. 맥스 킬먼, 토티 고메즈, 이러한 센터백 라인들이 지금 조세 사키포드 부상으로 없지만, 네, 부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벤틀리 키퍼가 대신 나오고 있는데 전적으로는 그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고. 윙백들 세메도 부에노 이런 식으로 나오던 빌레가르드 같은 선수를 또 윙백으로 쓰던 간에 윙백들이 또 그렇게 밸런스 있게 수비로 전환이 될 때 상대 역습을 저지하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허리 라인도 역시 주안 고메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그 수비적인 문제가 오히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도 네투가 빠지면서 완전히 공격 파괴력을 좀 잃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울버햄튼의 최근 어떤 분위기나 경기 내용은 그다지 이번에 홈 경기긴 하지만 그다지 좋진 않은 흐름에서 이번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첼시하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양 팀이 각각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씩 나눠 가졌고 최근 5경기 보니까 1승 3무 1패로 대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버햄튼도 홈에서 선수비 후역속으로 나올 게 분명하니까 첼시를 상대로 끈끈한 경기력은 보여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첼시의 이선 공격수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네. 은쿤쿠가 뭐 다음 경기부터 진짜 이제 선발로 들어갈지 그거는 몸 상태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엔소 선수도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네. 여기도 뛰다가 이제 몸 안 좋아서 나왔는데요. 엔소가 못 뛰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기 저희가 지금 이거를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 이제 엔소 선수의 출전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엔소가 못 나오면은 결국 3선에 카이세도랑 갤러거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무드릭이 뭐 조코로 나오든 또 선발로 나오든 뭐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울버햄튼의 후반전의 밸런스를 보면 무드릭 같은 유형은 첼시가 조코로 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은쿠쿠 선수를 조금 더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보다 많은 시간을 출전시키고 조금 일찍 교체하더라도 그래서 과감하게 아마 선발 기용도 어쩌면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첼시 팬들이 여러모로 기대를 갖고 또 이형 지켜보는 눈빛이 엄청 기대하네. 이거 눈빛이 첼시 승이지 막 이런 거지. 이제 우리도 좀 이제 올라가 봐야지. 그래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더라고. 그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 6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뭐 선수들의 줄부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 조합에서 약간씩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맞아요. 것도 사실인데 여하튼 지금쯤이면 첼시도 본색을 좀 드러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은 진짜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내용이나 짜임새가 워낙 좋지가 않아요. 공격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제대로 선수들끼리 요게 이제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지금 잘 안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지공 상황에서 역습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은쿤쿠 선수가 가세를 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잭슨과 은쿤쿠가 동시에 가용이 된다. 또는 은쿤쿠만 폴스나인처럼 가동이 되면서 콜 파머나 스털링 선수를 이선에서 활용을 한다. 네. 뭐 여러 가지 아마 또 테스트를 포치 감독이 몇 경기 동안 할 거란 얘기죠. 네. 거기서 이제 빨리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공격 분위기를. 그래서 베스트 조합도 이 정도 선에서 누구는 조커가 낫고 누가 이제 선발로 나서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역시 허리에 카이세도 선수는 요즘에 그래도 계속 팀에 잘 녹아들고 있어요. 네.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엔소 선수가 컨디션을 찾아서 같이 공존할 때 그리고 갤러거 선수는 뭐 지금 방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팀 내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그거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세 선수의 공존에서 어떻게 또 기용을 할지. 네. 뭐 여러 가지 구상이 이제 앞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호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경기 중계를 합니다.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울버햄튼 승, 황희찬 골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이 형 눈빛이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이 형이 네. 눈빛으로 협박을 하네. 송 의원님 그렇게 저 소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첼시 승리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승 네. 아니, 솔직히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송영주 위원님은 울버햄튼 첼시전 원정팀 첼시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이 두 경기 재밌게 또 보시면서 송영주 위원님의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축구박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